안녕하세요. 이유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요청해주셨던 1,000원짜리 변호사 리뷰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저희 정말 많은 분들이 리뷰 언제 내놓을 거야? 빨리 내놓아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정주행을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일단 장르가 코미디더라고요. 그래서 우영우를 봤던 그런 우리의 감성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되게 재미있게 뭐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하하호호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고증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워낙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재밌는 것 같고 일단 제목이 1,000원짜리 변호사잖아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1,000원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고 수임료에 구애받지 않고 뭐 힘든 사람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경하고 저런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화까지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시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거는 사실 사법연수원 제도가 있었을 때 시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연수원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원 그리고 검찰 또 이제 변호사의 역할을 좀 실무 수습을 해보는 그런 단계였던 거죠. 이렇게 영장을 막 집행하고 재판에 직접 나서고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는 한 인턴 정도? 인턴으로 채용된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로스쿨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전에 어디 인턴을 나가면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15 맞아. 맞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수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115가 등장해서 좀 이렇게 일을 배우는 단계다 이런 걸 좀 사용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변호사가 양성되는 과정과는 사실 일치하지 않죠. 왜냐면은 천지훈 변호사가 백마리 변호사가 사무실에 오니까 뭐 되게 검사 대하듯이 말하잖아요. 뭐 검사님 이렇게 처음에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드라마 속의 가상 공간, 판타지 속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아요. 드라마는 드라마로. 드라마는 드라마로. 약간 어딘가 진짜 제3의 세계관을 평행 우주인 거죠. 생각하면서 봐야 재밌게 즐길 수 맞아. 있어요. 재밌었어. 우리 에피소드 하나하나 좀 정리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거 어떻게 봤어요? 나는 이 사채업자한테 이제 피해를 본 이제 의뢰인이 있을 때 그 사채업자한테 이제 내가 너 수익료 착수금은 이만큼이고 검사 만나게 해주면 이만큼이고 뭐 그래서 1억 넘게 딱 이게 수익률을 딱 책정했잖아요. 저 솔직히 이 사채업자 에피소드가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한 건지 모르겠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고 계속 우리를 되뇌이고 있지만 이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쌍방대리를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게 평행우주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 변호사 윤리에도 그건 안 된다고 돼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거의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회장님과 전무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도 갑자기 이 사람 변호인이 됐다가 이 사람한테 물론 다른 사건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이쪽 대리를 했다가 저쪽 그건 안 대리를 되죠. 했다가. 저는 사실 요거는 조금 위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원래 우리 천변님이 검사였던 걸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검사를 했다가 이제 옷을 벗고 나온 그런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채업자한테 예전에 내가 검사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착수금이나 이만큼 해주고 내 의뢰인 돈이랑 뭐 내 변호사 수임료랑 약간 일종의 상계하자. 그래서 퉁치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없어지게 만들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보기 이러면 사실 공갈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이거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변호사가 예전에 검사였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러다가 이제 천 변호사님 감옥 갈 수도 가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법무법인 백의 대표님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과 다른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예 사고 방식과 옳다 그르다의 어떻게 보면 판단 기준 자체가 좀 이제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으로 재미있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주면 통쾌하잖아요. 사채업자를 혼내주고 이제 맞아요. 의뢰인 편에 서서 이렇게 해준다는 건 통쾌하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는 정말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의 기획 의도 자체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은 저희야 변호사로 일하면서 법을 다루고 있지만 많은 일반인 분들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렇게 법대로 안 되는 것들을 뭔가 통쾌하게 해결해주는 변호사에 대한 맞아.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통쾌하더라고. 맞아요. 재밌어요. 우리 소매치기 얘기도 해보자. 음. 이게 사실 소매치기 전과가 사범이었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소매치기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았어도 지금 의뢰인이 실제로 지갑을 빼냈던 상태도 아니었고 뒤에서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 상태에서만 있었다면 저렇게 무죄 변론 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기억을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CCTV 증거,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 CCTV를 탁 가져왔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잘 가져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법정 장면에서 변론을 굉장히 잘했어요. 되게 매력 있는 변론을 펼쳐서, 그러니까 이 천변은 본인의 매력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그래, 했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전과 사범인 의뢰인을 상대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다는 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자기를 믿고 한 거죠. 근데 직접 소매치기 장면을 재현해 보는 거. 맞아. 전 사실 판사님이 우리가 막 그렇게 하면은 못하게 하셨겠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선변이 여기 국민참여재판에서 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격리시키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내가 그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상자 갖고 나온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죄인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 검사님한테 가서 유죄인 증거를 담아주시죠. 우리가 실제 막 재판 가지고 영진 변호사가 막 빈 박스 막 들고 와서 그래서 웃긴 건 검사도 그걸 보더니 괜찮네요. 막 박스 막 이런 퍼포먼스가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뭐 변론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서면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성자를 들고 재판정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법정 경위가 잠시만요. 네, 막았을 것 그치. 같아요. 근데 비어있었으니까 비어있었으니까 들어갔지. 변호사 배지 달면은 통과 가능한가요? 내가 봤을 때는 상자에 뭐가 들어있어 폭탄이 들어있을 수도 당연히 있는 거니까 검사해야죠, 당연히 검사 받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마가 요새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처음에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차주. 근데 이거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주차장이 칸이 이렇게 두 칸을 항상 두 칸에 주차하는 차들도 있고, 아니면 막 최근에 이제 가로로 주차하는 차도 있었고, 뭐 막 아예 막아버리고 요 중립기어도 안 해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일반 도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법적인 부재가 어렵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 뭔가 통쾌하게 맞아. 해주시고 너무 시원하죠. 거기 두 칸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가서도 깨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실제로 그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우리 경비원님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정말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에서조차도 이거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물론 왜 다뤘는지 알겠죠. 우리 결국 잘 해결이 됐지만 너무 짜증나요. 그 백마리 변호사가 빙고에서 막 힌트를 주잖아요. 이걸 주면은 근로기준 뭐 몇 조다 이걸 탁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끝에 그 조항번호를 유추해가지고 빙고를 하는데 이만큼 외우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사실 우리가 변호사 일 또는 법대 다닐 때 로스쿨 다닐 때 정말 주변 지인으로부터 5천만 번쯤 들었던 질문 법조항 다 외우냐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법대생들이나 뭐 변호사들이 법조항을 그렇게 줄줄 외우지 않죠. 그치. 요새 같은 이 검색 시대에 그냥 어떤 법이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 정도는 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몇 조 몇 항에 뭐 형량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외우진 사실 않고 외울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 장면에 나왔던 조항 정도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쓰는 조항이라 실제로도 외우고 있는 조항이죠. 115잖아요.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어. 따끈해. 그 그래서 이제 115님도 지금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기억했지. 우리라면은 이게 27인가 28인가 20몇 번인데 하다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과목은 또 메인 과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근로 봤나 보다. 정리해줄게. 오케이. 100마리는 시험을 본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노동법을 했다. 여기까지 하면 끝. 오케이. 이해됩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죠. 이제 살인 사건이 났어요. 서화백 부부 살인 사건 시작이 된 거죠. 4화부터 진짜 재밌죠. 우리가 사실 우영우 리뷰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너무 탐정처럼 묘사가 되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서 증거를 찾는 그런 과정이 너무 부각이 돼서 기존의 법정 드라마들 탐정 수사물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를 찾아야지. 시작됐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4화에서는 처음부터 보다 보면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겠다라는 걸 약간씩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백지연이 누워가지고 그 탐정 만화를 보고 있는데 빌려온 만화책이잖아요. 누가 거기다가 범인 얼굴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백마리 그걸 해결해 주죠. 모든 사람 얼굴에 범인. 그리고 어느 날 법무법인 100에 갔다가 둘이 딱 마주쳤어요.
100마리? 업무법인 100? 어. 그때 100마리가 어떻게 해요? 100시인 다른 사람들을 막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것이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천표현이 탁 맡았던 거잖아요. 대형 로펌도 사임을 했던 그런 케이스. 저거는 정말 악마의 변호사라는 오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결말이 좀 뻔히 유추가 된다 싶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기대되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0원 수임료 이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000원을 수임료로 받는다? 뭐 할 수는 있죠. 자기 자유니까 그거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0원짜리 변호사인 천지훈 씨가 월세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월세도 안 내고 급여도 안 주잖아. 사무장님 지금 월급 못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1,000원짜리 변호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같이 할 좀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임대인도 맨날 욕하고 막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다려주고 그 사무장도 돈 못 받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뭔가 계속 일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변호사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맞아, 진짜 사명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유복하게 뭔가 재산을 만들어 오히려. 놓거나 뭔가 할만하다. 아니 그럼 자기 자산으로 월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은 줘야지. 맞네. 내일 그 추론은 탈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월세를 냈어야지. 옷이랑 뭔가 자기 패션은 엄청 와요. 선글라스가 도대체 몇 개야. 맞아. 옷을 되게 멋있게 입으시더라고요. 남궁민 배우님이 연기를 능청스럽게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거 메가 히트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미 벌써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우영우의 그 변호사 드라마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변호사 물이 나온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웃집 변호사 채널에서 1,000원짜리 변호사 드라마 리뷰 또 해봤는데요. 저희 리뷰가 앞으로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